전세 사기가 정말 사회적 화두이자 사회적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의 주범이다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대표님 어떻습니까?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의 주범이다. 네. 뭐 맞다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사회 이슈화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윤희숙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즉 이번에 임대차 3법 자체가 이러한 사태를 사실 가속화시키고 촉발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 이제 2020년 우리가 7월 달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사실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임대차 기간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많은 분들이 또 기존에 있던 임차인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 사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갖다가 기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직되고 전세 매물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촉발시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해당되는 세입 전체 물건 자체를 갖다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또 좀 낮춰가지고 빌라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희숙 전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세 대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전세 사기를 꿈꿨던 어떤 일부 아주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먹잇감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값과 이제 매매값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거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전세 사기가 사실은 많이 곳곳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에 있어서 그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임대인조차도 해당되는 만기가 되었을 때 그 해당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금 역전세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금 금액 자체를 돌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도 차액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그 부담 앞에서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윤희숙 전 의원의 설명을 어떻게 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두성기 대표님이랑 저 의견이 다른데 네네. 이분이 뭐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좀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임대차 3법이 단기적으로 전세가를 상승시켰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계약 기간이 2+2에서 4년으로 되면서 네. 지금 그 이후에 전세값 안정이 굉장히 기여했다 보는 게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3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을 더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맘대로 전세값을 올렸던 거예요.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애들을 다 교육을 끝내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반대의 의견인데 이 사단이 난 이유는 집값이 뭐 정부 집계도 잘 나타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기사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단기간에 한 20-30%가 떨어졌어요. 집값이. 최근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격차가 이제 막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갭 투자를 할 때 보면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50%가 넘는다고 지금 일부 자료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정책 위반자라든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하나의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계획적인 사기가 이 모든 그 이런 전세 문제의 대부분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계획적인 사기는 굉장히 일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고의성은 없는데 역전세라든가 깡통 전세가 돼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항들이 이제 많고 이제 급격히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이고 뭐 일부 그 연구소에서는 뭐 내년 한 상반기가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늘어나는 이런 고의성이 없는 이런 전세 보증금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텐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 뭐 전국에 지금 거의 다 퍼져 있긴 한데 인천 미추홀구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왜 한 사람의 집주인이 집을 막 몇천 채, 몇백 채씩 갖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네. 국토부 집계에 보면은 예. 지금 역전세 이런 전세 문제, 보증금 문제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뭐 위험 대상이 되는 그 전체 호수가 10만 호를 넘고 있어요. 네네. 10몇만 호. 그러면은 실제로 따지면은 이제 미추홀구라든가 이런 전세 사기 호수로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작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이 뭐 100채, 200채, 몇백 채를 가져서 갭 투자를 해서 이렇게 뭐 사기 비슷한 행각을 한 사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사례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